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 정견 원장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이렇게 많은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감염자 대규모 발생과 관련돼서 자가격리 중인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에 어떻든 현재 그런 과정에서 의료 자원이 과연 효율적 배분이 되고 있는가,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환자 진료 체계가,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관련돼서 경증 환자는 중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환자대로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병상 배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종합방역대책본부의 운영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증 환자의 재택이나 시설 치료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진단된 환자 수에 비해서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에 맞는 그런 진료 체계를 중심으로 환자에 관련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의심 또는 유증상자는 경증 환자가 80% 정도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시설 격리나 경증 환자 전용 격리 병동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또한 자가 격리 중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여러 기준에 의해서 만족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안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바로 의료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수본과 중대본 지침의 고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 내 병상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플랫폼을 이용한 코로나19 지원 상황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진된다는 것은 시도의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시도에서 병원을 또 병상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선순위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진되고 넘쳐날 때 또한 서로 이제 자원을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약간은 좀 임기응변적인 체계를 운영할 수밖에 지금까지는 없었으나 지금의 재난적 상황에서는 권역간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환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권역간 병상 자원관리 문제는 향후 중앙감염병병원의 주요 기능인 만큼 저희가 전국의 병상정 운영의 책임과 주체로서 원칙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환자 상황실이 지금 현재 임상 정보를 통해서 중환자가 진짜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환자들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또한 이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은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안 보이는데 우선 어제 신천지가 아니라서 제때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았다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열이 없으니 코로나19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 위주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밀려서 환자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결국은 진단이 늦어지고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유의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체온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중국에서 환자가 입원하는 시점에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 체온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37.5도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52%나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자 1000여 명을 조사했을 때 56%나 되는 환자가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도 체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체온이라는 게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매뉴얼,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이렇게 중증 환자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크리스트 매뉴얼에 의지해서 진료를 생략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먼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병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폐렴인데 폐렴의 진단도 우리가 간단하게 찍는 가슴 사진, 흉부 X선 검사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번 시점에서 단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가 봤을 때 중증 폐렴인 환자인 경우에도 약 4분의 1은 단순 흉부 촬영에서 폐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체온과 폐렴을 진단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신천지 교인 유죄 검사기 때문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아마 2월 첫째 주 언젠가에 신천지 교인도 감염이 됐을 거고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가면서 2차, 3차, 4차 감염이 일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 교인들을 전체 전수조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도 감염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3주, 4주 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지금은 회복이 되고 감염력이 없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을 전수를 조사해서 어떤 거를 기대를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교인들만 폐쇄된 그런 집단이 아니고 이분들도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닐 겁니다.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 4주 동안에 지역사회,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클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많은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요일 날 만나는 여러 모임 집회들이 있겠습니다. 교회당도 있을 거고 성당도 있을 거고 법당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된 그런 규모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다른 집단의 모임 집회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도 제일 규모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 환자 지역별 그리고 감염 경로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중에 약 53%가 신천지 관련이고 맨 마지막에 기타라는 게 있는데 기타는 41.7%입니다. 이 기타가 신천지 관련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신천지 교인 관련 감염자를 모두 파악하면 우리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약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관련 감염자를 모두 파악하고 그분들을 모두 필요한 조치를 해서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확산이 네,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앞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들, 기자회견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발표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습니다. 예.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권고 중에는 경증 환자의 그 재택 격리 또 시설에 또 들어갈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상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 상황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지자체마다 사실은 병상이나 이런 의료 자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병상 조정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서도 또 필요한 병상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만한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명돈 위원장 이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13번, 14번, 그러니까 13번째, 14번째 사망자 관련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 또 신천지 교인이 아니면 좀 진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더더욱 중환자 치료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또 중국 연구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체온 같은 체크리스트에 의존해서 어쨌든 환자 가능성, 의심 가능성을 좀 분류를 했는데 중국 연구를 토대로 하면 환자의 56%가 체온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4분의 1 정도는 단순 흉부 촬영으로는 폐렴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의존해서 진료를 생략할 수는 없다.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또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임상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